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아나운서 정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로 다시 돌아온 불교계 차도남 법담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님, 21세기의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이 제목만 들어봐도 불교 공부나 수영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딱 감이 오는 프로그램인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전법제일로 부르는 이 부르나의 존자, 이 포교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21세기에서도 포교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필발나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과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전법을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전법 선언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다행히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나 열반하신 후나 또 2500년이 흐른 지금도 이렇게 포교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21세기형 부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무엇을 보고 듣든 늘 궁금증부터 갖는 천진난만한 어라 스님. 인터넷에서 화제와 인기를 모으는 어라 스님의 주인공은 안녕하십니까. 오라 캐릭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찬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일상을 그린 팔상도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려 화제가 된 붓다 히어로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 불교 일러스트 작가 양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만화를 이용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최근엔 아예 불교 카툰 신문 만만한 뉴스까지 창간했는데 불교 만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포교에 나선 지찬 스님과 양경수 작가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첫 손님이십니다. 이 만만한 뉴스의 지찬 스님과 양경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만한 뉴스의 공동 발행인 지찬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만만한 뉴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그림 그리는 양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저도 알고 보면 21세기형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데 뮤직비디오도 제가 시도도 하고 지금도 찬불가와 저 노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만화를 그리신다니까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화를 그리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좀 만화를 그리게 된 게 좀 신기한데요. 예. 저도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던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소임을 보다가, 그러니까 선방을 다니다가 소임을 잠깐 봤는데 좀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내 스님이 권해준 만화책이 계기가 돼서 간단한 선과 간략한 채색인데도 불구하고 불교적 감성을 아주 쉽게 표현했길래 거기서 좀 충격을 받고 이 정도 그림 실력이면 나도 하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나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고 해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뭐 미술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전에도 뭐 드로잉이라든지 채색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다 이제 저 같은 초보자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 학교에서 성신여대 제가 사회교육원을 다녔는데 그 네. 선생님들이 가능하다고 의욕을 좀
북돋아줘서 예. 그냥 멋모르고 들어갔는데 많이 헤매긴 했지만 예. 그래서 거기서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럼 성신여대 그 사회교육원에서 만화를 좀 배우신 건가요? 예, 배웠죠. 아, 또 스님이 여대는 또 여학생들만 배울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네. 예, 예. 안 그래도 이 승복을 입고 여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돼서 크게 화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경비들도 놀래서 네. 왜 왔냐고 딱 막더라고요. 여대에. 예. 네. 아, 참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예. 것 같은데 네, 또 네. 양경수 작가님은 지난 3월에 저희 불교박람회에서 또 파격적인 그림으로 화제를 이끌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작게 하나 있는데 이런 그림이거든요. 아주 화려하고 이렇게 색채가 많이 담겨 있는데 약사일의 불입니다. 네. 약사일. 예. 그림이 그래서 팔상도를 재해석해서 아주 이슈를 끌으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게 되신 건가요? 저는 서양어를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집안이 다 불교 미술을 하세요. 아버지는 단청하시고 네. 뭐 어머니나 외삼촌들 다 불화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접했지만 저는 그런 그림에는 그렇게 흥미가 없어서 서양화를 전공하다가 사실 만화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런 만화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영웅물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항상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부처님의 생애나 그 불교 속 이야기들이 그런 현대 영웅물보다도 더 네.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좀 현대적으로 풀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림을 그렸고요. 사실 제 만화에 등장하는 부처님이나 영웅들 보시면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흔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인물들로 제가 묘사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도 부처는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네, 될 수도 네. 있다. 그런 좋은 얘기처럼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영웅이고 부처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작업을 네.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을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네. 색감도 화려하고 네. 팝 아트적인 느낌도 있고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딱 이 그림은 법담 스님 스타일입니다. 예. 예. 네. 아. 사실 저는 그 박람회 붓다 아트 페스티벌 바로 전날까지도 그림 걸면은 스님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어디 부처님을 DJ로 그리고 하냐. 혼날 줄 알았는데 스님들이 더 좋아해 주셔서 힘 네. 많이 받고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하시는 동안에는 좀 고민을 좀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지찬 스님은 지금 사실 만화 캐릭터가 꼭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 어라 스님의 숨고르기라는 만화로 지금 거의 3년째 연재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라 스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연재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우선은 사회교육원을 다닐 때 이제 일반인들이야 뭐 일반 만화 같은 거를 그릴 텐데 제가 그런 걸 그리자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얘기를 그런 일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스타일 정도의 경수 씨 정도의 그림을 그리자면 전문 작가로서의 이제 소양이라든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수행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접목하느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림체로 귀여운 그림체로 하려다 보니까 동자가 나왔고요. 캐릭터 이름을 또 정해야 또 뭔가 제목이랑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라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화도 문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화도를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어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라. 궁금함을 일으키는 곳에 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화두가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궁금함을 일으키는 동자, 선제 동자처럼 네. 그래서 어라 이거 왜 그러지 했던 제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을 갖다 붙인 거죠. 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불교의 화두 이 목고를 네. 현대적 감각에 해석해서 어라?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만화를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많이 보급화되고 이렇게 대중화됐는데 어른 불자들한테 이 만화로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포교가 되던가요?
사실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직도 만화가 약간 질 떨어지는 뭐 그런 매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전시장에 와 보면 그 카툰을 걸려 있는 그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 다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서 그런 벽을 좀 낮추고 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금방 와닿고 포교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게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자신이 있으실 만한 게 제가 블로그를 좀 살펴봤더니 네. 정말 한 번 보고 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이 비어있는 마음이여라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이 쉽게 다가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스님이 직접 그리시다 보면 네. 스님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수행하는 스님들이 잡생각이 많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애를 쓰기도 하지만 애 안 쓰고 갑자기 이렇게 뭐 화두 타파하듯이 툭툭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은 모든 창작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수행을 할 때 그 생각을 하나 이제 얹어놓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뭐 그럴 때 이제 작업을 하죠. 그렇군요. 네. 최근에 그 불교 카툰 만화 네. 만만한 뉴스까지도 참여를 하셨던데 네. 근데 왜 만만한 뉴스지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또 거기에도 부처님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부처님 만자.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경수 씨가 네, 설명하기로. 예. 제가 원래 좀 말장난이나 단어를 이렇게 갖고 노는 걸 좋아해서 네. 저희 그냥 편안하게 카페에서 회의하다가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는데요. 그 불교도 가득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네. 들으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귀에도 쏙쏙 들어오거든요. 예. 다 기억하셨죠? 네,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면 기억하기 쉽고, 근데 이름처럼 만만하기만 한 뉴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곱씹어보게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세월호 얘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같이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시사적인 프로도 네. 담겨 뭐 있더라고요. 만만한 뉴스라고 하니까 뉴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 무슨 방송 매체처럼 아시고 기자분들이 논조가 뭐냐 이렇게 전화가 오시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어서 매일매일 그런 감성을 실은 그림들이 올라온다라는 뜻에서 이제 만만한 뉴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아시고 만화를 봐주시면 이제 저희가 더 좋지요. 네. 사실 저희 절에서도 법회를 37번을 하는데 법회를 준비하려도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번 법회도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만화를 창작하시고 그러시려면 영감을 예. 얻으셔야 되는데 그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사적인 거, 그다음에 제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행에 어라하면서 궁금함을 일으키듯이 네. 생활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주제가 되기 때문에 네.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대기하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나 특이한 거 보시니까 바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네.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사진으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전에 그런 그 습관이 없었는데 네. 만화를 하면서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바로 잊어버리니까 워낙에 둔치여서 기록을 해놔야 그 나중에 아이디어가 좀 더 살을 붙이기도 하고 가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똑똑해 보입니다. 양경수 작가님은 어디서 영감을 주로 얻으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니어서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불교 상식과 그리고 주변에 다행히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또 지찬 스님께서 양경수 작가님께 또 도움을 주고 계시군요.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네 분 작가님 실력이 모두 다 실력자이시고 수준급이신데 네. 굳이 이렇게 뭉치지 않아도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좀 있었나 본데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불연이 가장 깊은 거고요. 불연이 없었으면 이제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만화만 했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불교 만화하고 또 연계가 안 됐을 건데 그 김동범 씨는 일반 만화 카툰계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분도 집안이 불자다 보니까 불연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순숙해지니까 만나게 된 어떤 인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나와서 얘긴데 지금 만만한 뉴스에서 이 지찬 스님과 양경수 작가님 외에 이 두 분의 작가님이 함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배종원 씨는 경수 씨가 네. 소개해 주세요. 배종훈 작가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불교계에서 지금 10년째 카툰 연재 뭐 여기저기 하고 계시고요. 책도 많이 나오셨고, 근데 직업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처럼 평일에는 지금 아마 수업하고 계실 텐데 네, 못 나오시는데 뭐 저희 중에서는 가장 내공 깊으시고 만화 쪽으로는 뭐 오래 하셨고요. 김동범 작가님은 잘 아시니까. 김 작가님은 사실 불교 만화가 아니다 보니까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수업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만화 영상 진흥원 쪽에 또 제가 이제 얼굴도 들이밀고 하다 보니까 작가들 좀 알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약간 도움을 주던 작가였어요. 그래서 또 불교적 감성도 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공주 영상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어요. 그 실력도 해외에서 많은 수상도 했고 그런 아주 그러니까 이력이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신 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스님 이분들이 네 분이 만나면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떠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자분들이 수다를 떤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무건하다가 풀면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거기서 제가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일상의 일들, 아이디어, 뭐 저희가 이제 뭉치다 보니까 앞으로의 연재 방향이랄지 또 다른 어떤 작품에 대한 것, 전시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경수 씨는 경수 씨는 어때요? 저희 너무 재밌고요. 스님이 제일 아이디어 많으시고 저희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주셔서 항상 재밌게 수다 많이 떨고 얘기하고 있죠. 네. 서로의 그림을 이렇게 서로 보고 그리다 보면 선의의 경쟁도 되고 또 서로가 이 발전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심이 엄청 생겨서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이신가요? 그 거의 배틀 붙듯이 아주 경쟁이 아주 심하고요. 제가 그림 실력이 조금 아직 아마추어다 보니까 다른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 보면 따라서 그리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늘 나와주신 이 지찬 스님과 양경수 작가님 외에도 이 두 분의 작가님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사실 스님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스님이 그 성신여대 그 만화 배우로 다니시는 걸 블로그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저는 그 비구니 스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대를 다니신다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아니셨고 또 저 스님이 제 책을 사가지고 제 그 불교 만화가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워서 댓글을 달면서 그게 한 4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저의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스님 작품 보면 일단 유머 코드를 사실 제가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저렇게 재밌는 거 사실 저도 늘 그리고 싶은데 저게 저는 잘 시도가 안 되더라고요. 해봐도 뭔가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제일 부럽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하시니까 불편한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서먹한 건 있죠. 왜냐면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예, 또는, 이런 얘기를 스님한테 해도 되나? 예, 이런 어떤 걱정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님도 사람이구나. 더 느끼게 되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되게 가까워졌어요. 우선은 재밌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높게 사는 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불교에 몸을 담고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이야기들을 계속 잘 해주셔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만화를 하신 지는 아주 오래되시지 않으셔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는 작가분들한테도 연락하고 만나고 배우고 이러는 모습들이 이제 저도 계속 자극을 받아서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자극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만 브라더. 네, 저희가 두 분까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이 불교라면 좀 딱딱하게 젊은이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남녀노소, 또 젊은이들,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화로 전시하니까 저 역시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질문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네 분이 불연으로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피소드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뭉치시게 되신 것인가요? 불교 박람회. 제가 그 작년부터 불교 박람회 안에서 붓다 아트 페스티벌을 했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제가 기획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그 불교 미술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화로 만화하다라는 전시를 기획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만화로 불교를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찾아보니까 만화 그리시는 스님도 계시고 그리고 불교 만화 쪽에서 그래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때 지찬 스님이랑 배종훈 작가님이랑 그리고 지금은 같이 안 계시지만 용정훈 작가님 그리고 그 네이버 웹툰에서 유명하신 주호민 작가님까지 섭외를 해서 저희가 전시를 했었고요. 그때 전시장에서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4일 동안 우리가 앞으로도 뭔가를 또 하자 해서 그 인연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참 공감이 가고 또 젊은이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전시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전시회 지금 첫 전시가 일산 동대병원에서 하는데요. 예.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보통 환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은 이제 근무를 안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저희가 설치를 일요일에 했는데 네. 이 설치하는 중간에도 그렇게 환자들이 다니면서 예.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전시가 이게 참 좋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인데 환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글이 좀 짧게 있다 보니까 너무 길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질 건데 잘 안 보죠. 잘 안 볼 텐데 예. 짧은 글에 아주 단순미가 들어간 그림이다 보니까 읽고 생각하게 되고 감동을 받는다고 네. 너무 좋다고 그러고 직원들이나 간호사님들은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예. 뿌듯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네 분의 그림이 편안하게 다가와서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작업을 하시면서 또 수행도 함께 하시려면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정말 훌륭한 예술가의 반열에 올랐으면 이 만화를 그리면서 이제 몰입돼가지고 산매를 체험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약간 좀 할애를 해야 돼요. 그림 그린 시간, 또 명상하는 시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명상에 할애했다면 요즘은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의 어떤 양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놓지 않고 명상을 뭐 새벽이라든지 그림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나 작업이 막힐 때는 늘 앉아서 이제 명상하고 명상하시면서 네. 어라? 예, 예, 뭐라 예. 합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양경수 작가님께 여쭙겠는데, 그러면 만화의 장점, 병원에서 전시회 열었을 때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불자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셨겠는데, 만화의 장점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원래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 그림은 뭐 쭉 그려왔는데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담아서 작업할 때보다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뭐 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역으로 또 저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작업하는데 더 힘이 받고, 그러니까 상호간의 그런 의사소통들이 네.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만화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만화를 통한 반응이 서양화를 그렸을 때와 다른 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 그리는 작업 자체도 원래 서양화를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만화를 그리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작업복이 많이 줄었고요. 예전에는 네. 무슨 옷을 입어도 다 물감 묻고 얼룩이시고. 네. 네. 그래갖고 뭐 거의 새 옷을 사도 며칠 안 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새 옷 사면 깨끗하게 입을 수 있고. 오늘 입으신 옷도 아주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가 물감을 요즘 안 만져서 네. 네. 컴퓨터에 놓고요. 예. 이제 스케치는 미리 하고 컴퓨터에다가 옮겨서 작업을 하고 거의 90% 이상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서양할 때는 이게 하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네. 지금 뭐 작게도 출력하고 크게도 출력하고 또 뭐 다른 액세서리나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걸로도 출력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더 많이 봐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화 그리는 과정이 네. 만화를 뭐 이제 그려야 한다는 이제 표현이 네네.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이 뭐 서양화라든지 직접 그릴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편의점이 있습니까? 사실 크게 그런 제 생각을 화폭에 옮긴다는 그런 기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준비하는 게 유화나 아크릴화를 그릴 때는 뭐 집 같은 데서 못하고 작업실이 그렇죠. 예, 있어야 됐고 그런 작업을 할 때 작업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러웠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신발 신고 다니는 작업실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컴퓨터 작업하면서는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차도 마시면서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둘 다 정말 좋은 작업 환경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네. 제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지금 환경을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예. 좀 더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네. 작업을 하는 점이 아무래도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질문입니다. 네 분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리시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네 분이서 워낙 얘기를 잘하고 화합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세대 차이나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사실 오히려 제가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스님도 그렇고 배종훈 작가님도 그렇고 인터넷 너무 잘 하시고요. 네. SNS는 뭐 저보다도 훨씬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블로그도 저는 잘 관리 못하는데 너무 네. 잘 하셔서 네. 오히려 역으로 제가 배우고 있고요. 김동범 작가님은 항상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시니까 뭐 제가 제일 이런 말 해도 돼? 제일 노땅 같아서 제일 젊으시다는데
실례지만 나이는 저는 지금 31살입니다. 동안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반대로 혹시 지찬 스님은 양경수 작가님하고 세대 차이를 혹시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럴까봐 정말 그러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대 차이는 안 나고 4대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네. 어라스님께 두 개인데 이 그림을 보니까 네. 만화를 보니까 어라스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네. 예, 그래서 어라스님의 이 만화 내용이 그 작가이신 지찬 스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수들이 사랑 얘기를 노래를 하면 네 일이냐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곤란할 때는 아이락하고 예, 맞은 좋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자기 거라 맞습니다. 하는데 예, 만화다 보니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을 약간 각색을 하기는 해요. 예, 근데 기본은 이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 제 마음의 변화를 담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기존의 스님들처럼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아까 만화의 장점을 이야기 경수 씨가 했지만 그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귀여운 캐릭터가 본인이 실수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친구를 통해서 하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하고 안 맞은 환경이 안 맞으니까 안 좋은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 다 수긍해서 제가 이걸 통해서 진정으로 제 속에 있는 말이랄지 다른 예. 사람 위로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 투영돼 있으면서도 예. 부처님도 투영하려고 하는 그런 예. 모습이라서 그 오라가 어떤 분은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보다 더 귀엽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 스님도 충분히 굉장히 귀엽고 네. 정말 만화 캐릭터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어라 스님의 만화 그 내용을 보니까 감동이 있고 잔잔한 감동이 있고 거기에 또 부처님 말씀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21세기에 낳은 진정한 불운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만만한 뉴스를 이제 시작하셨지만 처음에는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셨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히 개인 블로그로 먼저 시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또 농담처럼 댓글이 달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성신여대 다니면서 만화를 올릴 매체가 불교계에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명했던 분이 이제 강풀 씨였어요. 네. 웹툰에는 강풀 씨가 참 유행했는데 그분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올릴 매체가 없어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웹툰에 올릴 생각도 했다가 악플이 많이 달릴까봐 네. 종교를 대변하는 성토장이 될까봐 네. 좀 걱정스러워서 그걸 접고 제 개인 블로그는 그런 답글이 달리면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또 너무 소통이 안 되는 댓글한테는 제 개인 블로그니까 이제 이런 사정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제 어떤 실력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실어놓고 추후에 어떻게 도모해보자 이런 식이었죠. 네, 아무래도 이 불교 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는 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을 네. 많이 달아드리도록 제가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그 취재 요청도 많아지고 예. 틈틈이 전시회도 여시고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예, 뭐 초반이라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런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열심히 그리고 아이디어 내고 또 재미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수 작가님은 요새 어떠세요? 저는 뭐 주변 친구들은 불교돌이라고 불러요. 불교돌. 네. 불교도. 불교에서 불교 아이돌처럼 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네. 이 만만한 뉴스가 아무래도 불교 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만큼 좀 선구자적인 입장에 계시다 보니까 하시면서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매체에서 선구자라고 자꾸 하니까 정말 부끄러운데요. 제 앞에 이제 불교 만화를 열심히 해서 이름을 조금 많이 세워놨던 배종훈 씨라든지 저희 팀에는 못 들어왔지만 용정훈 씨 이런 분들한테 좀 제가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아서. 근데 사실 스님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 있고 불교를 알리는데 앞장서야 될 부분이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도 많고 걱정도 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 진행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찬 스님 저 가슴에 노란 리본이 참 제가 가슴이 뭉클한데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인데 지찬 스님과 양경수 작가에게 포교란? 사실 포교라고 이렇게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체험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게 원래 주였습니다. 그래서 포교라는 게 타인한테도 향하는 게 있지만 저를 향한 질문과 발전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포교라는 게 저를 먼저 제도하고 포교하는 데 중점이 돼 있고요. 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져서 포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에게 포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 단어와 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네. 아래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네. 부처님의 말씀. 예.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 집안이 불교시고 불교 미술을 하셔서 뭐 어릴 때부터 불교랑 가깝게 지냈긴 했지만 사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느꼈던 건 불교가 그냥 좋다, 편하고 좋다라는 기분이었는데 뭐 사람이 자기 좋은 거 남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게 원래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언어로 저랑 같은 언어를 쓰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저만의 포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가 정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의 행보가 점점 더 기대가 되거든요. 만만한 뉴스 이끌어 가시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만한 뉴스 팀을 이제 만들어서 첫 전시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전시를 계속 기획하고 싶고요. 어디든지 전시가 필요하신 단체나 공간이 있는 데서는 네.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서 전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벽화봉사도 또 기획하고 있고 네. 또 젊은 층들을 위해서 이모티콘 출시랄지 네. 뭐 티셔츠 뭐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부푼 꿈이 있습니다. 이모티콘이라면 휴대폰 문자로 그렇죠. 이런 캐릭터를 해가면 정말 불법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예.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 듭니다. 기독교 측에서 벌써 3가지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벌써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양경수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네, 계신가요? 뭐 전 계속 작업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불교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렵거나 약간 무섭거나 해갖고 참여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불교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젊은 불자들을 더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뭐 제 나이대에 맞게끔 제 주변들에게 제 목소리로 제 언어로 알리는 작업을 항상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오늘 21세기 부르나이 붓다의 제자들 이 두 분이 첫 손님으로 나오셨거든요. 오늘 쭉 녹화를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국 자체를 처음 와가지고 처음이신가요? 네, 이 카메라가 막 이렇게 그 자동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봐도 신기했는데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몰랐어요. 속으로는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감이라는 거는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도 포교에 텔레비로만 봤을 때 몰랐는데
아, 여기도 즐거움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이제 앞에 계신 두 분이 계셔서 저희랑 뭐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티베트 스님 중에 영화 감독을 하시는 네. 스님이 계십니다. 네. 대화라든지 불상을 통해서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영상을 전하시는 훌륭한 스님이신데 요즘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같다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트렌드라죠. 시대에 따라 포교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찬 스님이나 양경수 작가님께서 그 하시는 그 만화, 그림 굉장히 공감하고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수 작가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너무 저도 신기한 경험이고요. 저도 역시나 이렇게 막 카메라 돌아가는데 처음 왔는데 진행도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호응을 정말 너무 잘 해주셔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요. 뭐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또 스님과 함께 그래. 네, 또 나오겠습니다. 또 나오겠다고? 왜 호응이 좋으냐면요. 예. 끝나고 이거 하나씩 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예. 개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저희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교 만화라는 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두 분에게 앞으로도 이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법담 스님도 많이 설레었습니다. 이 설렘이 있었던 만큼 다음 시간에 더 밝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혜 아나운서 오늘 소감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첫 녹화라 많이 떨렸는데 예. 이렇게 좋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또 스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